너무 잘 되는 분들, 이미 좀 많이 올라가신 분들이 요즘 더 열심히 해. 맞아. 저는 이런 경쟁 속에서 사실 소비자들은 진짜 좋은 거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끝까지 결승선에 어찌됐든 쑤셔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탠바이 큐. 자, 아까 이제 워밍업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가 좀 되게 외진 곳에 있는데 만약에 예비 사장님들한테 상권과 입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를 좀 시작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여기에 시작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그런 것들 오늘 얘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성리단길과 먹리단길이 A급 입지인데 저는 주변을 조금 둘러봤어요. 일단 홀과 외부 테라스 루프탑이라는 세 개의 공간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매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공간에 대한 거는 합격이었고, 이제 나머지에서 이제 B급을 선택하는 건데 사실 저도 될까 말까 고민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선택할 때 주변에 맛집이 있는지 또는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는지, 웨이팅이 걸리는 매장이 반경 50m 정도 안에 있다면 저는 오케이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서 저 웨이팅 손님만 끌어올 수 있으면 그래도 기분빵은 하겠다라고 1차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매장을 선택하게 됐고요. 제가 여기 선택했던 것은 저랑 겹치지 않는 브랜드가 웨이팅이 있는 곳이면 저는 B급에도 들어가도 좋다. 살짝의 꿀팁인데, 저는 장사를 시작할 때 상권을 많이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하나를 좀 보는 게 있어요. 주변에 식자재 마트가 있는지를 봐요. 주변에 식자재 마트가 있는 거리에 가게가 많습니다. 가게가 많기 때문에 식자재가 시장 조사를 해서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 거리를 선택한 것도 바로 뒤에 먹리단길에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강남 매장도 마찬가지로 근처에 바로 뒤편에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저는 식자재 마트를 조금 보고 간다라는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은 내가 능력이 안 된다면 상권 분석을 하는 업체들의 능력을 이용해라. 저는 이 얘기가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소구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랑도 결국에는 똑같이 부합하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정적에서 긍정을 이끌어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장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 너무 긍정적이면, 오픈할 때 너무 난 다 잘 될 거야, 내가 하면 뭐가 될 거야, 내가 하면 손님 올 거야, 내 음식 너무 맛있어 라고 하다 보면 무조건 사건 사고는 생기고 무조건 문제점은 생기는데 해결해 나가는 힘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 건물을 선택하면서부터 나의 제일 최악의 상황은 뭘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종이에다가 1번부터 뭐 10번, 100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나열해보고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끌어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큰 거다 라고 하면 저는 그 건물을 선택하지 않는다, 포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그거네요. 내가 넘을 수 있는 산이냐, 그쵸. 결국에는 넘을 수 없는 산이냐에서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쵸.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건이 터질 거야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면 나는 이미 이거를 계속 부정으로 생각했을 테니까 업체 전화번호랑 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과연 며칠 안에 와줄 수 있는지까지 저는 분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연락처랑 요일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전화하죠. 업체 대표님한테 빨리 연락해서 대표님 이런 상황이 터졌는데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 좀 빨리 와줘라. 그럼 저는 하루 이틀 만에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긍정으로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주일, 2주일, 3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부정에서 긍정을 이끌어내자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진짜 저도 아까 깜짝 놀랐던 포인트 중에 한 개다. 진짜 내가 못 해결하는 거는 못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선택은 하면 그때 큰일 난다. 그거는 대표님한테 오늘 저도 배운 것 같아요. 여기가 어쨌든 조금 더 루프탑이면은 이게 또 계절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절의 영향을 받는 뭐 아이템이나 또 이런 인테리어에서 좀 어떻게 좀 극복을 또 하신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야외를 선택했다는 거는 5개 영업권을 일단 따야 되고요. 5개 영업권에 대한 또 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선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천장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천장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해야 되는 제품들로 무조건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저도 풀어나가고 있는 숙제지만 다음 주에 만나는 업체랑 아마 최종 결정이 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이게 또 몇 군데 견적을 보셨다고요? 이게 중요해. 미팅만 진짜 한 8, 9군데 업체랑 했고 전화 통화만 다 합치면 진짜 그게 약 20군데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러닝 회사는 진짜 다 연락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기술들이 있는데 견적에서 한 층당 6천을 부르는 데도 있었어요.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알아보고 더 알아보니까 그 금액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업체인데 더 좋은 기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랑 최종 미팅을 하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프탑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비 오는 장마철이나 뭐 비 오는 날에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품 그냥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되네요, 그냥. 많이 팔아야 됩니다, 진짜. 미친 듯이 팔아야 됩니다. 네, 발품 안 팔면 못 찾습니다, 진짜. 여기서도 저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분들은 20군데까지도 전화를 안 해본다 이거지. 아까도 미션을 결승선까지 꽂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끝까지 결승선에 어찌됐든 쑤셔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조영 회장님이 그 얘기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거는 끈기. 근데 그것도 수년, 10년, 20년에 걸쳐서 이게 여러 경험 속에서 소통을 해온 촉이 있으니까 아닌 분들은 50군데, 60군데를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돼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서화진으로 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를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어떤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고 어떤 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걸 모를 것 같단 말이죠. 어떤 팁이 있을까요? 처음 이제 장사를 할 때는 많이 모르죠. 저도 첫 장사 했을 때 인테리어 미스가 너무 많이 났어가지고 여러 번 고생을 했었어요. 알기가 쉽진 않지만 주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고요. 인테리어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많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애초에 선택을 하실 때 좀 잘하시는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책임을 져주는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일단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테리어 하는 동안 매일매일 현장에 가 있어야 되고요. 방수라는 거는 사실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주방 방수 작업을 완벽하게 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내가 현장에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일수록 매일 공사하시는 분들 옆에 붙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작업을 지켜봐야 된다. 내가 하루 빠지면 그날 빠진 날에 꼭 하자가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공사를 겨울에 하지 않아요. 겨울은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공사를 하는 과정들에 너무 추우면 잘 안 굳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하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했던 것들이 겨울에 공사했던 매장들은 시멘트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타일이 깨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때 무조건 봄에서 가을 안에 결정하고 겨울이 되기 전에 공사를 끝내는 작업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진짜 뭐 하나도 방심을 할 수가 없네, 이거는 뭐. 맞아요. 주방에 대해서 궁금하면 파출이라도 설거지를 10군데, 20군데 가보면요. 예를 들어 뭐 홀서빙도 단기 알바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봐. 가보면 아 이런 매장은 이렇게 해서 좋은 장점이 있구나. 아 이런 거는 좀 별로구나. 그런 거를 본인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리스트에 다다다다다다 넣어보면 내가 어떻게 매장을 꾸려야 될지가 좀 느껴지고 저는 또 한편으로 공사를 많이 해보니까 전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방수 특히나 지하층이 있는 건물은 방수가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건물주분들이랑 진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면 요만한 구멍 하나 때문에 방수층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들은 맡기지만 현장에 계속 붙어 있다 보면요. 타일도 본인이 그냥 붙여봐요. 페인트 칠 왜 못해? 해봐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키고 스타트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얘기들이 애초부터 그냥 나오니까. 아 근데 지금 너무 좋다. 그죠? 어때요? 등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함을 느껴요. 그죠? 다음 질문 이제 드리자면 큐팅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또 처음 시작하시는 이 예비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케팅 같은 게 약간 좀 버리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도 그쵸. 막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만큼씩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케팅 비용에 대한 자금을 애초에 투자 비용에서 미리 빼놓긴 하는데, 저도 처음 장사를 할 때였을 때는 마케팅 비용에 사실 돈을 많이 못 써요. 이게 마케팅을 한다 해서 당장 나한테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리고 손님이 오냐 안 오냐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날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이익률을 엄청 높여줄 수도 있는 게 마케팅인데, 처음 하신다라고 하면 마케팅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 한 뭐 100에서 150 정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100에서 150이라는 50%의 금액은 사장님이 직접 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전단지를 뽑아서 앞에서 뿌린다든지, 또는 내 가게 반경으로 200-300m 또는 400-500m 안에 있는 메인 거리들에 가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사장님이 노력으로 메꿔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사람들이 좀 다니는 거리에 대여섯 시쯤 되겠죠. 그때 현수막을 걸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뛰어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고객들이 바로 매장으로 올 수 있게, 오늘 당장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온라인 마케팅은 오늘일 수 있지만 내일일 수 있고 모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초반 장사할 때는 좀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몸으로 뛰어야 된다. 진짜. 저는 가게를 6개 하는 분이 아니라면 3개까지는 본인이 정말 부지런히 뛰면 커버 다 되거든요. 3개까지는 무조건 뛰어라. 억대 매장 대표님들도 오프라인 마케팅을 되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시는 분들도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잘 되는 분들, 이미 좀 많이 올라가신 분들이 요즘 더 열심히 해. 맞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는 후배들이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근데 진짜 요즘 요식업 레벨이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이고 뒤고 위고 아래고를 떠나서 진짜 요즘 또 신진 세력인데도 가게 하나 할 때도 정말 센시티브하게 하는 젊은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식업이 빈틈이 없는 거야. 저는 이런 경쟁 속에서 사실 소비자들은 진짜 좋은 거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위에 있는 분들은 규모의 경제나 자금력과 네트워크로 조금 아이템을 더 쫀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보다도 좀 더 젊은 분들은 센시티브하게 작은 가게를 해도 맞아요.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대표님은 요식업이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임하시는지. 지금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영업으로 돈을 벌고 싶고, 자영업이 지금 나라는 사람이 하기에 가장 잘 맞고, 노력, 체력, 끈기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 어렵고 지금 장사하면 많이 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기는 항상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아직 이 시장이 죽진 않았다. 하지만 죽진 않았지만 그만큼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맛보셔야 되고, 더 경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상권을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상권에 없는 브랜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없는 브랜드 중에 가장 잘하는 브랜드를 찾으셔서 프랜차이즈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없는 음식을 누군가한테 배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 요리를 연습해서 창업을 준비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몇 년은 더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딱 질의응답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서하진 루프탑에서 자리한 건 너무 좋았고, 다음에는 월요일날 시간 되시면은 다 같이 술을 한잔 하면서 좋죠. 저번처럼 정말 재밌고 웃고 떠드는 그런 시간에 한번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너무 잘 나올 자리를-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언제든지. 제가 원래는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아직.